안녕하세요. 스타트바디입니다. 포서 개혁이 조은현 구단 대 네이핑 구단의 응시배 제후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은 진도가 많이 나갈 것 같지 않고 주로 스토리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10분, 12분 남짓에 이제 소화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저도 모르게 수순착오를 하는, 빼놓고 진행하는 착오를,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그 정정도 하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조은현 구단이 흑이고요. 화점, 소목, 화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날짜 지켰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지키는 게 거의 대부분이 사용했고요. 백 선수도 마주보는 면을 벌려갔죠. 보통 저는 이렇게 많이 두었고요. 조치훈 구단 대 고바야시 구단 예전에 이 모양으로 많이 두었는데 그땐 또 이렇게 진행되는 스포도 많습니다. 재밌는 게요. 이렇게 두면 나중에 흑이 이렇게 두는 게 큰 자리고요. 또 이렇게 또 하나 더 다가서면은 이렇게 뛰어드는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높게 갔습니다. 네이핑 구단은 두터운 바둑을 좋아한다고 했죠. 자, 이 당시 시대의 흐름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둑의 원조는 중국이죠. 그런데 현대 바둑을 발전시킨 나라는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 바둑이 훨씬 더 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자존심이 좀 상하니까 잠깐 이제 굴욕을 감수하고 일본에게 이제 교류전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일본은 뭐 그 교류를 하면 공산주의 국가랑 교류를 하면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선뜻 응해죠. 미국과 중국이 이제 핑퐁 외교로 유명한데, 이제 바둑은 이제 중국과 일본이 민간 외교를 트는 역할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집단 연구를 하고 좀 발전을 하니까 이제 조금 욕심이 났죠. 그래서 일본에게 이제 우리 정예 멤버들만 교류전을 한번 하자, 승부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은 계속 두고 지는 사람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최후의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쪽이 이제 승리한 국가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래서 7명, 9명 이렇게 해마다 이제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지금 이 대국의 주인공인 네이핑 구단이 마지막 타자로 남아서 다른 선수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이제 최후에 남아있던 일본 선수들을 계속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겼냐면요. 그 당시 일본에서는 이 타이틀을 땄던 사람들을 인류도 아니고 초인류라고 불렀는데, 이 초인류를 3년 동안 11명을 이겼어요. 11연승을 하니까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중국은 일찍부터 바둑이 체육부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바람에 이 네이핑 구단은 스포츠 스타가 됐습니다. 자, 스포츠 스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여길 재밌게 관심 있게 본 사람이 바로 대만에서 바둑 좋아하는 갑부인, 일가를 이룬 큰 기업가 회장인 응창치, 이제 이대 주최자가 그걸 보고, 그분 고향이 원래 중국 본토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라 사람이, 내 고향 사람이 세계에서 이제 가장 강하던 일본 선수들 다 이겼으니까 지금쯤이면 세계 대회를 개최를 해도 괜찮겠다, 우승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문을 냅니다. 계속 나 대회를 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다급해진 겁니다. 바둑이 제일 강한 나라가 세계 대회를 먼저 주최 못하고 대만 사람이 열게 하는 것은 또 참을 수 없다. 그래서 후지스 기업에 가서 스폰서를 요청해서 대회를 먼저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세계대회가 1987년에 처음 열리고요. 이응창기 배는 1988년에 열려서 결승은 1989년에 두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날개를 펴니까 조은현 구단이 이렇게 날짜를 걸쳤죠. 2001회 때 4강 멤버가 바로 중국, 대만, 일본, 대한민국, 이렇게 각 나라에 한 명씩 딱 묘하게도 진출했고요. 일본은 후지사 슈코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4강, 대만은 이중어리 리나이펑,
그 다음에 중국의 네이핑, 그 다음에 전혀 예상도 하지 않았던 한국의 조은영 구단이 다크호스로 나타나서 결승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2대2까지 되고 결승 이제 5국을 치르는 겁니다. 많이 떨렸겠죠? 이 당시 이 대회 우승 상금이 40만 달러고 지금도 40만 달러예요. 발전이 없어서 또 증액이 안 돼서 기금을 넣어놓고 이자로만 시합을 하니까 아마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고요. 아무튼 30년쯤 전에 이 40만 달러는 분당에 30평대 아파트 3채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자, 그러니까 겪어보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큰 대회를 이 결승 5국에서 많이들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바둑을 이기려면 반전무인 반상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판 앞에는 사람이 없고 바둑판 위엔 돌이 없다. 마음을 비워야 이긴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날짜 걸쳤을 때 대개 이제 예전엔 다 이렇게 한 칸 협공했다고 했고요. 그건 바로 이 사선의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삼선의 돌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그냥 이렇게 받아줬을 거예요. 예전 정석은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붙이고 젖히지만 예전엔 다 이렇게 뒀었다고 그랬죠. 한 칸을 띄인 이유면은 이제 요거 3선이니까 높이를 맞추기에 이렇게 3선을 벌려져 있을 때는 이렇게 보통 띱니다. 3, 한 칸 역공을 이제 꺼리는 이유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정석, 예전 정석 실전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두면은 이게 3선일 경우에는 이렇게 날일자로 삭감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은 어깨를 짚을 수도 있어요. 용어가 재밌는데 이 돌이 중앙 쪽으로 진출할 때 나가는 방향이 앞으로는 이제 밑으로는 2개밖에 못 나가지만 위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래서 나가는 방향을 머리라고 하는데 이 자리가 붙이는 이 자리가 머리라고 하고요. 머리 위에 한 칸으로 띄면은 여기는 머리 위에 쓰는 게 뭐죠? 모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모자를 씌운다고 합니다. 모자 씌운 백은 이제 뭐 이렇게 날짜로 빗겨 받아라, 날짜로 벗어라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옆에 있죠. 모자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바로 어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깨집기라고 하는데 상대방 집을 줄이는 것을 삭감, 삭감은 모자나 혹은 어깨집기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날짜로도 줄일 수가 있어요. 백이 지키면은 이제 이렇게 밀어두고 뭐 다른 데 두면 이 자체로 백의 발전성을 많이 이제 줄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 두지 않으면은 백 선수가 그냥 다른 데 두면 백이 한 칸 뛰는 순간 이제 커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삭감수가 좋으니까 이렇게 3선으로 두었을 때는 한 칸 역공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전에서는 이렇게 높게 사선으로 갔죠. 이게 날일자 걸치니까 이제 한 칸 역공을 한 거고요. 자, 3-3을 뛰어들었습니다. 놓고 이 모양이 호구 자리도 없고요. 이 모양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한번 전에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래도 제가 추천하는 수 혹시 잊어버리셨을 분이 이제 계실지 모르니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요즘 이제 AI는 이제 이렇게 두는 거, 이렇게 미는 거 두 가지를 주로 추천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거랑 이렇게 내리는 것만 거의 위주로 뒀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건 밀어 올리는 거라고 그랬죠. 자, 백은 당연히 이렇게 받으면 좀 손해입니다. 직접 먼저 나가서 끊어야 되는데 끊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여기랑 여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쪽 끊으라 그랬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정석 과정에서 귀에서 끊어지는 곳이 두 군데 이상, 두 군데가 있을 때는 귀 쪽을 먼저 끊으면 거의 95%는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귀 쪽을 끊고요. 흑서 선수가 끊은 쪽을 잡아라라고 하거든요. 잡으면 이제 나머지 쪽을 끊고 땁니다. 이거 이렇게 뻗는 거랑 젖히는 거 두 가지가 있었다고 전에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건 이제 머리를 두들기고요. 잡습니다. 단수 치고 따면은 이렇게 호구를 쳐서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 이 밀어 올리고 나서 여기 밀어 올리고 나서 지금 이 정석 수순까지는 AI도 똑같아요. 이렇게 추천을 하고 당연히 이렇게 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공부한 게 헛되지 않았다라는 걸 나타내 주죠. 이렇게 두면 이제 흑 선수가 또 날짜 걸치거나 해서 또 새로운 바둑이 되겠죠. 실전의 정석보다 제가 이 흑이 입장에서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흑이 아주 완벽해서 패감도 안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쳐들어간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실전에서는 이제 예전에 많이 사용되는 내려 뻗기를 두었고요. 자, 이제 양날일자를 이렇게 두게 됩니다. 아까 이제 일본의 선수들하고 중국 네이핑 구단 둘 때 네이핑 구단이 마지막에 남아서 다 지켜내니까 별명이 하나 붙었죠. 원래 생긴 거가 이제 약간 좀 비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약간 곰하고 비슷하게 생기니까 북경의 반달곰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잘 지켜내니까 철의 수문장이라는 별명을 새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체육부에서 상당한 이제 고위직 임원까지 맡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고 있죠. 자, 뭐 체육계 아주 대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뛰어난 굴이나 지금 현재 중국 1인자, 세계 1인자를 신진서 다투고 있는 커제도 네이핑 도장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이 이제 넓은 곳을 이제 제가 얘를 찍어보니까 큰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이제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백선수 이렇게 두고 선수가 이제 양날개를 또 주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걸쳐 가겠죠. 이건 이제 이쪽에 보려고 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걸쳐가고 날일자를 받을 거냐, 한간을 받을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안녕히 계십시오.